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네, 우리 실장님 진짜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예? 지금 이 마지막 행감을 이렇게 열심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지방재정 분석 진단을 그 전년도 이제 결산 자료 근거해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 계획성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그 21년도 회계년도 재정 건전성 분야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만 다른 그 자치단체 대비해서 그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라든가 통합 유동 부채 비율, 그다음 공기업 부채 비율 부분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관리 비율도 상대적으로 저조하고요. 공기업 부채 비율은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평택 도시공사 같은 경우 부채가 이제 9천억이 넘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 90% 정도를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좀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뭐 하시는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네, 기상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 재정 건전성 부분에서 특히 이제 지금 저희가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는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의 부채가 좀 많습니다. 거기가 이제 각종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자본금의 200%까지 이제 하는데 거기 때문에 좀 건전성이 저조한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타시군하고 틀리게 도시공사에서 이제 각종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채가 많아서 재정 건전성이 좀 낮은 거고요. 또 지난 체납세 관련된 건 아까 또 질의하시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기인 거고 그리고 다른 사항은 보통 이제 보통이거나 아니면 이제 출자 출연 전출금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그것도 타시군 대비하면 이제 약간 괜찮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매년 재정 분석 내려온 거를 갖고 이제 비교를 해서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이제 지방채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된 게 이제 저희가 각종 단체 민간 자본 보조나 민간 경상 보조 측면이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취약점이 있어서 하는데 계속 좀 스스로 줄이기는 좀 어렵지만 도시공사의 이제 각종 사업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지방채가 좀 그쪽 면에서 건전성 부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모산 은실공원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부분도 사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어차피 모산 은실공원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고 토지 보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율도 지금 국고에서 이제 80%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부채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시공사의 부채는 대부분이 이제 상환력이 있는 이제 부채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지 분양이라든가 이런 대금들이 이제 회수가 되면서 이제 연차별로 이제 호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평택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일정 부분 좀 부담은 되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호전성을 가지고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다려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택도시공사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연차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잘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수단체의 경우 특교세 등 인센티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던데 지금 이런 거는 저희가 한 사례는 없으신 거죠? 인센티브 같은 거 받은 사례가? 지방 재정 분석 관련해서는 없고요. 예. 보통 보면 이제 저희가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평가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도 받은 적이 있고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매년 또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잘 활용하셔가지고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받고 이러면서 우리 시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같이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28페이지 그 기획예산과 그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정책 고문 운영이라든가 제한제도 운영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집행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특히 정책 고문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그 지방자치에서 선거도 있고 그래서요. 적극적으로 좀 운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거기서 잔액이 좀 생겼고 그다음에 제한제도는 그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 지적해 주셨지만 그 제안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뭐 단순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급해야 될 그런 사유가 좀 미발생해서 지급이 안 돼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제한제도 같은 경우도 374건 중에 7건만 채택이 됐더라고요. 7건만 채택이 됐고 뭐 이거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뭐랄까 부서에서 좀 뭐랄까 좀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그런 좋은 부서에서 탈락되는 게 거의 뭐 대다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시민들이 그래도 제안한 거니까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불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부서에 다시 통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책 고문 운영 같은 경우 자문 수당이 이제 100만 원씩 15분이 4회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예, 예산은 예산은, 예, 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4회 이렇게 하시나요? 올해도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도 이제 현장 그 활동도 해고 했는데 네. 아직 금년까지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뭐 또 이게 미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뭐 하든지 아니면 뭐 감액을 하시든지 좀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그런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2페이지 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를 좀 받았는데 그 지금 이게 이제 각종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수당. 근데 이게 서면으로 할 때가 있고 대면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서면 할 때도 이게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성격에 따라서 일부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진행됐을 때 거의 수당 지급이 안 되는데 지금 몇 가지 그 뭐 적극행정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수당이 일부 나가더라고요. 네, 그 심사가 필요하거나 이제 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서면했을 경우에도 나가고요. 단순히 이제 그 위원회 성격하고 안에 따라서 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서면도 다 뭐 이게 수당이 나가게 되면 전체 일괄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저기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예.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 서면도 사실상은 그 자료를 검토하거나 이럴 때 이제 노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응당한 보상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수당에는 이제 그 이동하는 데에 따른 어떤 교통비적인 참석 지원 수당. 부분도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감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자료 검토하고 심사하는 그런 거에 대한 수고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또 통일성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 검토를 해서 각 부서에도 안내하는 거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통일을 해가지고 그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불용액이 또 위원회가 같은 경우 그 수당 그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많은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위원회가 이제 열리지 않았다든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서면으로 된 게 좀 많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 수당이 좀 지급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저희 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 담당 부서의 장은 활동 내역서를 이 관리 정비하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 보안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뭐 정비 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계획서 수립하고 계시나요? 이제 저희 이제 그 지금 이제 각종 위원회가 이제 각종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제 하게 돼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이고요.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통폐합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든지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성격인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현재는 그 별도 통합하거나 그런 건 좀 고려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 위원회의 뭐 정비나 폐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위원회들이 지금 뭐 168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에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거나 그런 데들은 이렇게 정비 또는 폐지하는 그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있으니까. 예, 뭐 지금 뭐 전체적인 위원회 관리는 이제 행정자치국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나눠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행감에서 그 마을 변호사제도 적극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 1월부터는 이제 대면으로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4월까지 이제 49건의 이제 상담을 진행했다고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월 뭐 12월 한 12건 정도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지금 홍보나 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금년부터 대면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이제 문의가 오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홍보는 이제 저희 각종 기관단체 읍면동의 기관단체 할 때 회의할 때 이제 홍보하고 그리고 저희도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닐 때도 가끔 이제 그 운영하는 일 날짜 위에도 이제 전화 오시는 분 있으면 그분도 이제 연결해 드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을 변호사 그 운영 현황 그 자료 좀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 그 페이지 그 316페이지에 보면 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그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있더라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그다음에 지역 화폐 발행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주로 큰 거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비가 집행 잔액이 한 7억 4,600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그 상황 때 그 소상공인한테 이제 일업소 10만 원 정도 상당의 그 물품 지원비로 이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워낙 소액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물건을 사고선 영수증을 첨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급하는 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률이 약간 저조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게 됐고요. 그 지원 받은 거는 한 4,322건이 이제 접수가 돼서 이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이제 국비라서 이제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역화폐 관련돼 있는 비용이 이제 일부 많이 반납이 된 상황이 있는데요. 그 지역화폐 같은 경우 국비 같은 경우에도 뭐 12억이 이제 전액 반납되고 막 이런 상황은 그 당시에 이제 지역화폐가 인센티브가 국비가 주로 이제 국비가 10% 이내에서 인센티브가 이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를 책정할 때 그 10% 인센티브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라 6%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6%로 주는 지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6%로 세웠고 평택시에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의 예산이 확보된 게 160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원으로 해다가 10%로 저희는 이제 계속 고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초에 국비로 세워 있는 160억의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충당을 했기 때문에 6%인 도비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하게 이제 반납하게 됐고요. 나머지 부분 사업의 예산 부분은 다 이제 공기가 이제 짧고 나중에 하반기에 예산이 대부분 서 있던 부분이 명시 2월된 사업입니다. 예. 이 지금 그 지역화폐 국비 같은 경우 그렇다 치더라도 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소상공인의 몇 프로 정도가 이게 신청한 겁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통계상으로는 평택시의 소상공인은 등록되어 있는 게 2천 이게 통계 자료로 20년 기준으로 7만 1,0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4,500개 업소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청 안 한 네, 것으로. 굉장히 적은 7만에서 4,500이면 예. 15% 정도 10%. 10%가 좀 안 되겠구나. 예, 그렇네요. 이 하여간 이 국도비 보조금 사업 이런 것들 그 최대한 신경 쓰셔가지고 집행자락 남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과 또 이런 또 홍보가 안 돼서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홍보 같은 것들 많이 좀 저희가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네요. 작년에 이제 방역오픈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설정을 했어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이제 모집을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로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40일간을 2차로 또 한번 접수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신청이 저조해서 그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지난 행감 때 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도 이게 예산 때문에 여기 답변 보니까 예. 어디였더라? 답변을 보니까 그 예산 문제로 추진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례에도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책은 다각적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조례가 19년 정도 그때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네. 코로나하고 딱 맞물려서 네. 예, 각종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순위에 조금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 예산은 한 5억 가량 예, 듭니다. 5억 정도 네, 네, 파악은 네. 다
뭐 어느 정도 돼? 네. 근데 이제 아빠 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는 상당히 많이 네. 늘어났었어요. 한 네. 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440명 정도. 예. 근데 지금 저희 조례상에 해당되는 분은 한 160분 정도 이렇게 160분 해당이 정도? 해당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올해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거의 저희가 좀 인구도 좀 계속 줄고 있는데 장려해야 될 그런 정책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좀 내년에는 좀 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청년 그 취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기업에 이제 저희 시에서 이제 지원하고 그 급여 이제 80% 보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취업한 청년들이 지금 85명 정도 된다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근속률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그 지원을 하는 게 2년입니다. 2년, 네. 2년이 지나서 3년째는 인센티브고 그분들이 이제 근무하는 거는 지금 2년인데요. 지금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7,900만 원? 그 정도 좀 예산이 이게 포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인원이 대체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 기간에 그 잔액이 작년에도 좀 발생은 했었어요. 비율이 유지하는 비율이 청년들이 이번에도 5명 모집하는 거로 5명은 올해 사업량이에요. 올해 사업량이에요. 올해가 그거는. 5명이고 네. 지금까지 했던 분들이 한 85명 된다고 나오던데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2년 후에도 계속 그 근무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제 그 딱 2년 기간 딱 그것 때문에 있다가 이렇게 또 뭐 퇴직하고 이런 비율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또 보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인센티브 거니까. 지급하는 그 인원까지 해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 전자책을 그 제작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실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나요? 다운로드 뭐 이거 전자책을 생애 주기별 전자책은 네.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생애 주기별 전자책이라고 이렇게 페이지 넘기듯이 네. 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매년 업그레이드돼서 거기 다시 넣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뭐 임신 출산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까지 해서 8개 분야 136개 사업인데 그게 지금 분야별로 해서 전자책으로 넘겨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네.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실제 시민들이 많이 그걸 보는지 그다음에 이거 다운로드 같은 거 이게 확인이 됩니까? 몇 분이 봤다 이런 거 안 되죠. 네, 그런 건안 그거까지는 되죠. 안 네, 돼요. 공지만 해놓고. 네, 네. 이게 굉장히 뭐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생애 주기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정책도 많이 열거 해놨고 이제 좋은데 이거를 좀 실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뭐 홍보를 좀 이것도 뭐 하여간 다 홍보인데 많이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한테.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세정과 그 세금 과운납자 내역 그 작년 행감 자료 때 보니까 건수가 99,224건에 금액이 149억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59,873건으로 돼 있어요. 22년께. 이게 그 정리를 해서 그런 건가요? 과운업자들을 다
네, 저희가 자료 뽑은 거는 그 환급하고 미환급에 대한 부분을 드렸는데 네. 여기 보면 2022년도 이제 445페이지에 보면 합계해가지고 59,873건하고 뭐 건수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액하고. 근데 작년 행감자료에는 더 많아요. 9월 30일 것까지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착오인가.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합 같은 경우 좀 이런 게 좀 뭐 납세자 착오나 경정 청구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 집행 우리 시에서 이제 부과하는 그 부과 착오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행정기관 착오로 이제 가원합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환급해야 되고 시민들 불편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좀 발생하지 않도록,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방세하고 세수를 합하면 미수납액이 한 1,230억이 넘더라고요. 이 계속 또 해마다 이제 또 비율도 높아지고, 예, 그래서 아까도 또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진짜 체납 징수 전담 팀을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게 지금 해마다 좀 더 계속 늘고 있는데, 예, 이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좀 집행부에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신 말 없으시고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할 테니까 같이 좀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에 대해서 고의적 미납부나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가 할 필요가 있지만 또 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에서는 또 관용의 부분도 또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엄정한 세수 확보를 해주십시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혜영 의원님. 아무튼 우리는 그 서부에서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평택항이든 평택급 관광단지 개발, 해양안전체험, 건강한 뭐 어촌 뉴딜 사업 등 엄청 큰 사업에 우리 김상철 과장님이 애쓰고 그동안 수고하신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업을 완공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협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서로 소통하시고 또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애초에 했다면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이제 남은 시간 또 하시면 아마 이건 금방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뿐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고 싶어하는 캠핑장이다 보니 우리가 또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빨리 완공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 정책은 홍보를 좀 잘 하셔서 거의 다 22년도에는 사업이 다 완공됐었죠? 네. 몰라서 못 오거나 이러진 않죠? 현재 저희가 예산 세운 거는 잘 지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출했습니다. 알면서도 시기를 놓쳐서 네. 또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립하는데 중요한 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택시는 인구 정책하면 떠오르는 게 출산을 먼저 더 떠오르게 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도 뭐 소홀할 건 없지만 제가 유튜브를 우연히 보니까 부인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그쪽에서 보다 볼 땐 젊은이들은 무한한 미래가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을 또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또 취직이나 또 결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평택시에서 그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1인 가구 좀 신경 많이 써주셔서 어르신이나 또는 젊은 청년이나 모두에게 자립하고 또 노년에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쉽진 않지만 노력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면밀히 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우리 손정원 시장님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7대부터 뵈서 또 이렇게 가신다니까 섭섭은 그동안 애쓰셨고 뭐 소감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아, 결산이 남았구나. 그때 하세요. 네네. 아무튼 너무 빨리 보내시면 안 되는데 하루라도 더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때 하시고요. 또 이렇게 진짜 마지막까지 행감을 임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저기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짧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부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해 주시니 마음이 참 든든하기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평택을 위해서 고민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일단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넓은 범주에서 정책 제안과 함께 해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가볍게 그리고 이제 장시간 고생을 모두 해주셔서요. 저는 조금 직관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반영 결과가 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총 13개 분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실장님? 분야요, 분야. 우리 평택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할 때 이제 13개 분야로 굵은 맥락으로 해서 분야로 할 때는 13개 분야로 해서 계획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지방재정 계획 수립할 때요. 예. 그 이제 각 무슨 교통 분야 무슨 분야에서 그렇게 예, 맞습니다. 네. 시민은 분야는 그렇게 설정을 하는데 시민은 이제 그 단위 사업별로 예.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당 페이지에는 신규 사업 반영 결과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만 들어 있는 건가요? 이 페이지가? 예, 44, 현재 페이지에는 신규 사업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업이 반영됐는지 그 사항을 나타낸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창래습지 생태축 복원 사업이 1개, 숲길 주송 사업 하나, 월드컵 거리 응원 지원. 그다음에 이 밖에 다른 분야의 계획은 또 없고 신규 사업이라고 검토를 하기에는 기투자 사업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행감 자료에 들어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게 보고가 된 걸까요? 따로 네. 어떤 예, 그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저희가 매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5개년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요. 네. 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그 단위 사업 10억 이상 이제 사업들에 대해서 쭉 이제 열거를 해서 표시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신규로 전년에 없었던 사업이 당연연도에 신규로 들어가면 그거를 중에서 이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이제 매년 계획이 돼 있느냐 그 사항을 나타낸 겁니다. 기투자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기투자는 이제 그 지금 월곡동 같은 경우 쉽게 하면 이제 뭐 신규 사업하기 전에 뭐 타당성이라든지 사전 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창례습지라든지 예, 창내 이건 확인해서 한번 다시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점을 잘 예, 찾지 못해서 뭔가 기초자가- 애매한 듯 해갖고 지금 궁금해서 단순히 좀 여쭤봤습니다. 예. 예, 투자 있는 사항은 확인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만 뭔가 이게 갑자기 여기 들어가 있길래 이 보고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기지방재정 계획까지 찾아봤는데 하다 보니까 자료가 방대해져 갖고요. 한번 여쭤봤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143페이지에 제한제도 실적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간 제한제도 접수 현황 대비해서 채택 건수, 부서 심사 탈락 등이 전체적으로 탈락 건수가 상당한데 이게 그간 지난 행감 때 제한제도 신청 건수에 비해서 채택률이 저조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서에서 제한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 제한 발굴을 위해 부서 불추천 제한 재심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증대를 하고 부서의 적극적 검토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한 실무 부서 담당자 인센티브를 1.5배 증액하시겠다라고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개선 방안에 대한 결과가 반영이 잘 된 건가요, 이게? 예, 지금 1.5배 증액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각 부서에 불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일괄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상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9월에 한 번 더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불채택 제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2차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된 내용인데도 수치가 이렇게 된 결과인가요? 지금 이제 지난 행감 거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동안 이제 불채택된 거를 2차로 검토해 달라고 이제 이번 5월에 보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 사항은 큰 이제 변동 사항은 아직 이게 심사를 금년도 건 안 한 거고요. 채택 건수가 작은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내용이 아까 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어떤 정책화하기는 상당히 약하거나 개인적인 사항이거나 또 이렇게 단순 제한이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채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심사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해도 사실상 그거를 채택을 했을 때 이게 타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하고 있는 거를 베껴와서 또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한제도는 평가 항목 중에 이제 독창성이라든가 이제 활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점을 받다 보니까 또 채택이 좀 덜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타 지역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용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한제도의 취지는 또 단순히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냥 정책 제한이면 몰라도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제 평가위원들도 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원인은 내용적으로 좀 약하다. 이제 그게 제일 큰 원인. 이걸 조금 방법을 다르게 해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 시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시에 맞게 개선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는 벤치마킹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전향을 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또한 채택의 기준이 새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 창의적이면 창의적인 거로 가는 좀 적극적인 접근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예. 부분이 있고요. 또 시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제한 그 말고도 이제 전에도 이제 특정 시기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것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쉽지가 사실상 않은가요? 쉽지가 않았던 거고요. 또 뭐 저희들도 이 제한제도는 어떻게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예. 채택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예. 조금 더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셔갖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요 다음은 이게 사실 지난 조례안 심사 때 질문 드리려고 메모했던 내용인데요. 일단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좀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각종 위원회가 23년도 기준으로 180개라고 자료를 저도 받았습니다. 네, 최근 5년간 2019년도부터 연간 평균 10여 개씩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법령에 의해서 111개, 자치법규로 인해서 69개가 구성이 됐고 심의 의결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130여 개, 뭐 자문위원회가 41여 개 정도로 해서 이제 상당한 역할을 어쨌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이제 조례의 수당과 여비로 편성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맞나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면 되나요? 그거는 이제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이제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부서별로 있으니까요. 편성을 하기 네. 때문에 예. 그러면 어쨌든 그럼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각종 위원회 이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저희 조례안 심사할 때 일단 대표적으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평택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란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고 총괄 부서란 소속 위원회 운영 실태를 말한다.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과 민간위원 각 한 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소선하여 선정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항만 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 등등 이렇게 해서 쭉 국장님들 나열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조례에 첫 번째 평택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은 당연직입니까? 위촉직입니까? 이 부분은 전에도 이제 좀 의견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네. 건데 이제 사실상 의원님들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제 위촉을 하는 형태가 이제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당연직이라고 하는 거는 시 안에서 시장이 이제 보직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연관된 사람을 당연직으로 지정을 하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은 평택시의 소속이신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은 평택시의 소속입니까? 평택시 의회의 소속입니까? 당연히 의회.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산을 이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일단 여기에 지금 편성된 예산 구성에 의원님들, 그러니까 즉 위촉직인 의원님들의 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포괄적으로 이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위촉직 의원님들 것까지 그냥 인원수로 구성을 해서 포괄적으로 그걸 위촉직 당연직으로라고 딱 명시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전에 지금 이제 바뀌었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거는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대상이 아닌 거로 이제 돼 있었고요. 이제 위촉직이지만
위원 수당을 이제 그 미지급 대상으로 어디에 근거가? 그게 그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인가 거기에 이제 그 아마 기록이 돼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한번 있는데. 찾아봐 주시고요. 예, 네. 예. 일단 제가 그 내용을 이제 교육을 갔을 때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일단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음. 사실은 제가 이거를 수당을 지급하고 안 하고를 짚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도 뭐 정리가 필요하다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봐 주시고 제가 받은 자료에서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위원회 예산 잔액을 보면 이제 기획항만 경제실만 3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 자료 주신 자료에서. 그렇다면 전체 부서에서 예산 잔액, 그러니까는 그 위원회 수당에 대한 예산 잔액 집행되지 않은 예산 잔액이 얼마라고 이제 보십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지금 집계가 안 되시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이것도 해서, 예. 자료 집계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요는 의외로 그 예산이 과하게 편성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예비비로 다시 가서 그게 꼭 필요한 곳에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해도 당초에 짜임새 있게 그것이 편성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긴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수정돼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편성 시에 처음에 이제 향후에는 편성 시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조례 이제 심사하다가 꼼꼼하게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고 다만 이제 각종 위원회 예를 보면 이제 그 위원 정수와 이제 예, 참석률 예, 관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그 위원회 개최 계획과 이제 실제로 개최하는 그 회의 그 다 다르니까. 시기가 다르고 또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딱 맞게 가기는 좀 어렵지만 예. 최대한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균적인 안내를- 잔액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예.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긴가요? 예.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물품 공사 용역 수의 계약 현황을 좀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4번에서 6번 항목을 보시면 인쇄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세 개의 계약이 3월 25일 같은 날 내부 책자 인쇄로 5천만 원에 근접한 미만으로 이제 맞춰진 수의 계약 건입니다. 그리고 17번, 18번도 같은 내용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416페이지에 22년도 용역 중에 2번, 4번, 5번, 23년 용역 중에 1, 2, 3번 모두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 이게 이제 지방세 자동 응답에 관련한 그 시스템 유지 보수 건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비슷한 내용의 사업으로 세부 내용이 좀 궁금한 내용이라서 이게 이제 단순 그런 내용일 수는 있지만 조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수의계약의 특성인 듯합니다. 이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특성상 경쟁 절차를 생략하고 그 경험이 풍부한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자칫 일부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수의계약이겠죠. 근데 이제 자칫 일부 업체의 독점이 되거나 업무상 편의로 경제적인 그 가격을 놓칠 수도 있고 경쟁 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인 분할 계약을 진행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검토를 하다 보면 정황상 눈여겨보게 되는 업체가 꽤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아직은 제가 이거를 잘 인지를 못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이미 다 아시는 업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행감 기간은 제가 지난 행감과 이어져서 워낙 기간도 짧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음 행감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계속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덜 완화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서도 안내를 다 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진짜 초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제가 9대 의회 막내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어떻게 보면 기획항만 경제실장님께 조금 원초적인 질문을 혹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1년간의 그 행정을 되짚어보고 함께 잘못된 부분을 이게 바로잡고 고민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나이를 떠나서 각각 그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있어서 서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퇴직이 한 달도 안 남은 안 남으신 실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예, 100%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사실 실무를 보면서 자료까지 준비를 하고 요구된 자료를 맞춰서 제출하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 의원님들도 낮에 지역 일정 다 도시고 현안 챙겨가면서 민원 챙기시고 하면서 밤에 이 방대한 자료들을 다 검토하시면서 자료 요구하시는 게 이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제 시민분들이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근데 제가 왜 이걸 지금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냐면요. 제가 이 행감 자료의 내용을 보고 평택항 홍보 물품 구입에 대한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고 몇 월 며칠 평택항 홍보 물품 구입 어디 뭐 무선 충전 거치대 얼마 계약 금액 몇 개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보고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서에.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요청을 드렸냐면 항만수산과 평택항 홍보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홍보 물품 사용 현황, 반입 반출 수불 관리 대장 포함 실사 포함해서 요청드립니다. 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보이실까요? 한 장인가요? 예, 한 장인데 사업비 얼마, 홍보채자 얼마 해갖고 요 내용을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서 주셨어요. 근데 이 내용은 구매 내역, 금액 몇 개 해서 그냥 이걸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지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운영 현황, 홍보 물품 사용 현황, 반입 반출, 수불 관리 대장 포함, 실사 잔고 포함 뭐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틀에 걸쳐서 이틀 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이게 아니라 하고 다시 막 설명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온 내용이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자료 요청을 드리면 한 기본 4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4일, 5일 정도. 이게 집행부 자료 요청을 드리면 저만 그런 건가요? 예. 이런 식으로 되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장님? 행감 때. 이게 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자료를 이제 그 요구를 하고 그걸 받는 과정에 좀 시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가끔 있다고 이제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물론 부서마다 다르긴 예, 합니다. 부서마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일단 요구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한 건지 이거는 뭐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하는 게 이제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충실하게 이제 응해야 된다라는 거를 행감이나 뭐 정례나 뭐 임시회나 이런 거 앞두고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지 왜 그럴까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 의사 전달 과정에 이제 잘못 이해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이제 차고내지는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사안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서 적절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긴 주셨으니 뭐라고 말은 못 하겠고 오고 가는 그 딜레이 되는 시간 속에 이제 답답해지는 그 과정들이 있고 아까운 시간이 허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연이 되고 서로 행감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게 생기니까 자칫 잘못하면 감정까지도 상할 수 있지 않나, 서로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시기가 딱 정해지는 상태에서 어떤 양의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이제 내용에 어떤 잘못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아니라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을 네. 이렇게 감안했을 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100만 특례시 평택이고 거의 그걸 이제 바라보고 있고 발전해가는 이 사람이 살기 좋은 평택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서로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의원님들도 새벽까지 정말 의회에서 고생하면서 자료 검토하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일부러 가끔은 일부러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서 사실 이게 진정 시민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건가? 이게 우리 고향 평택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맞나? 약간 이런 모습에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이제 함께 쭉 가장 중심에서 평택시 그 큰 방향을 기획하고 정책을 그려 나갈 부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다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저 역시도 실무진이지만 의회와의 관계는 방어의 관계가 아니라 존중해서 같이 협의해서 나가는 그러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간부회의 때도 자료 제공 하나라든가 의전 관계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충분하게 전달이 안 돼서 또 충분하게 하려고 하지만 또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의원님들께서 서운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또 이것도 각 부서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원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그 세정과 아까 자료 검토 후에 답변 주신다는 건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부적정 5건 2억 2,500만 원과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속건 1,000여만 원에 대한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완료하셨나요? 네, 그거는 추징해서 다 완납을 했고요. 그 경기도 23개 시군 특정 감사 결과 47억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평택시가 7건에 2억 3,500만 원인데요. 그 주택 중과세 소홀로 해서 1가구 3주택자가 1%에서 8%짜리를 놓친 부분이 3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가구 4주택자가 또 2건이 있어서 이게 2억 2,500만 원이고요. 그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그 용도로다가 감면 신청을 한 이후에 한 달 있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추징했습니다. 이게 쉽게 누락될 세월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좀 일어났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택 중과세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1주택이라고 해서 신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2주택이라고 해서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상속 재산이 발생이 됐거나 자기가 이게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유 지분으로 주택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합쳐지니까 4주택이 되고 이제 와이프 거를 또 빼고 이제 배우자 거를 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신고할 때 1주택 또는 2주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 이제 주택을 내려다 보면은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싹 나오니까 그걸로 근거로 해서 추징하게 되는 거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분양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이에 차익을 노리고 분양받아서 바로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고에 의해서 일단 신고분은 받았다가 나중에 사후 추징하는 이런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고자의 과오나 고의로 인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누락세운 발생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창구에서 이제 앉아서 계속 그 주택에 대한 2주택, 3주택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하게 되지만 신고에 의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국토부 자료를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1주택으로 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6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는 받지만은 바로 또 연락을 드려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하시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다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신고자의 의도에 따라서 좀 많이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업무 연차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좀 매뉴얼화 해가지고 좀 누락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그 행정소송 관련해서 저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그 1심 패소 관련된 자료를 이종원 의원님한테 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그 소송가액이 5만 원입니다. 그 12개 자치단체에서 공동 대응하는 사항인데 그 행안부에서는 이 전국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그대로 소송을 진행을 해라라는 지침을 시달했고요. 여기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행정소송 해가지고 한 97건에 한 9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서 지금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지게 되면 90억 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종료하기 전에 그 실장님 돌아가시면 저희가 이제 6월 20일까지가 회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아직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필요로 하는 집행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실에 입장하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걸 꼭 공지해서 집행부분들 중에는 아직도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는데 마스크를 벗어야 되나 차면 좀 이상한가 고민하는 일이 없게끔 마음 편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올 수 있게 본인 발언할 때 잠깐 벗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좀 공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는 수요일에는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동소관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